여수 일부 지역 수돗물에 이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필터를 교체해도 새까맣게 변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인 전어, 어획량이 가을 제철을 맞고도 신통치 않습니다. 어획량이 줄다 보니 가격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라 거래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예울마루가 운영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공연 횟수만 3,200여 차례, 이용자 수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최대 생산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겪은 포항제철소 정상화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최근 여수 일부 지역의 수돗물 필터가 갈색으로 변색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욕조에 받아놓은 물에는 맨눈으로 침전물이 보일 정도라는데요.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일단 여수시는 수돗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샤워기를 튼 지 5분도 안 돼 새하얗던 필터가 누런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샤워기에 설치한 수돗물 필터인데요. 1시간 만에 색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아예 새까맣게 변해버린 것도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매일 필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있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좀 커요.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엄청나게 까매지다 보니까 좀 무서운 마음이 있어서. 인근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에 받은 연한 황토빛물이 욕조에 고여 있고 손으로 만지자 이물질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마시는 건 물론이고 설거지부터 샤워까지 생수로 해결하다 보니 근처 편의점에 파는 생수는 동이 날 지경입니다. 이틀 정도 많이 팔리긴 했는데 이런 현상은 최근 일주일 새 웅천동과 중림리 일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수십 건에 달합니다. 여수시는 30년 가까이 된 노후 상수도관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웅천의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상수도관에 쌓여있던 철과 망간 등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2025년 노후 상수도관이 교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급한 대로 시는 자체 수질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관 내시경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관을 당장 갈거나 세척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제 배수지 청소를 이제 주기적으로. 또 여수시는 지금까지 수질 검사에서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사항이 없었다며 수돗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수돗물을 마시지 말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라는 안내방송까지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역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예울마루가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위해 운영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2년 개관한 GS 칼텍스 예울마루는 그동안 공연과 전시 등 모두 3,200여 차례의 공연으로 이용자 수만 108만여 명에 이르고 예울마루 앞 예술의 섬 장도에도 모두 102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GS 칼텍스 여수 예울마루에서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오늘 피아니스트 백건우, 소프라노 임선혜 등이 출연하는 개관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고 내일 최정원 등 뮤지컬 배우와 대중 가수들이 출연하는 G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겪은 포항제철소 정상화를 위해 최대 생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광양제철소의 생산량을 늘리고 수리 일정 등을 조정하면서 국내 고객사의 철강 수급난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에서만 생산했던 스테인리스와 전기 강판 등을 광양에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포스코는 이번 수해로 제품 생산이 170만 톤가량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광양제철소 가동과 재고품 판매를 통해 97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수산물이 전어입니다.
하지만 요즘 제철을 맞고도 전어 어획량이 신통치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수온도 올라 전어가 귀해지면서 가격도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어선이 물살을 가르며 포구로 들어옵니다. 밤새 전어를 잡기 위해 광양만에 그물을 뿌렸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전어로 팔딱대야 할 배안 수조가 잔잔합니다. 앞전에는 조금 경비라도 좀 일달이라도 벌였었는데 지금은 한 보름간 추석 세고 나서는 전혀 고기를 못 잡았어요. 전어를 사러 온 상인들이 몇 킬로그램이 아니라 몇 마리를 잡았냐고 물을 정도입니다.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가 절반도 뜨지 않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8월 어획량은 평년 수준을 보였지만 이달 들어 바람이 자주 불면서 조업 일수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바닷물 수온이 상승하고 기름값까지 오르면서 품귀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잡은 사람이 10kg, 15kg 잡고 못 잡은 사람은 2, 3kg도 잡고 오고 그래요.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고기가 많이 없어요. 어획량이 줄면서 전어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kg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수준이었는데 요즘 많게는 만 원가량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하지만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잡아올린 광양전어가 워낙 맛이 좋아 포구 주변 식당에는 대낮부터 손님이 가득합니다. 너무 고소하고 또 싱싱하고 저희들이 해마다 한 두서너 번 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광양시가 오는 23일 3년 만에 전어 축제를 다시 열기로 하면서 전어 수요는 다음 주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행사 관계자는 다양한 공급망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무등산 자연복원을 위해 원효계곡 상가들에 대한 이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위해선 영업보상과 광주시가 조성 중인 이주단지 분양권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상가를 매점으로 꾸며 분양권과 보상금을 타가는 사례가 많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문객이 줄고 자연 복원 필요성이 제기돼 이주 사업이 진행 중인 무등산 원효계곡 상가. 수십 년간 영업한 상인들을 위해선 국립공원공단 지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계속한 상인들은 영업 보상금과 함께 내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가 조성 중인 생태문화마을 부지를 조성 원가에 가깝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빈 점포를 매점으로 꾸며 허위로 보상을 타가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등산 이주한다 하니까 그때부터 서둘러갖고 그거 내가지고 영업보상 받을 것 같아요. 빈 가게에서. 지금까지도 거지도 않고 빈 가게에서.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영업점의 2층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새들어 영업하고 있는 상인의 바지며 침대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매점으로 인정되면서 별도의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0여 년째 2개 층을 빌려 영업 중인 상인은 손님이 줄어 위층은 개인 물건 보관소처럼 쓰이는데 돌연 2층이 간이 매점이 되면서 건물 주인이 영업보상과 이주단지 분양권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봐보세요. 하나씩 하나 봐보면요. 진짜 영업을 진짜 한 집인지 아닌지 그걸 하나하나 찍어보면 다 알 거예요. 인근의 다른 점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식당 뒤편 폐기물과 집기류가 놓인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빈 점포들. 잡초가 무성하고 내부엔 먼지가 가득 쌓인 점포 안에 과자와 컵라면, 휴지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벌써 비워진 지 10여 년이 지난 곳이지만 영업 중인 매점으로 인정됐습니다. 가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여기 다 모여놨잖아요. 영업을 안 하니까 원래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일부 상인들은 완성도 되지 않은 이주단지 분양권에 벌써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며 묘목이 과자로 바뀌었을 뿐 토지 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했던 LH 직원들의 꼼수와 다를 게 없는 세금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매매하신 분들이 많으니 주라. 지난 2016년엔 16개에 불과했던
무등산 원효계곡 상가 사업자 등록 건수는 이듬해 약 3배인 45개로 급증했는데 대부분 영업 형태는 간이 매점이었습니다. 상인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개별 사업자의 사정이고 무등산 국립공원으로부터 영업 사실을 인정받아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답변만 냈습니다. 원효계곡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립공원공단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한편 감사원의 감사도 차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최근 쌀값 폭락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입법을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농림법안 소위에서 2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쌀 시장 격리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추값 상승세와 품귀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배추를 심는 시기에 닥친 태풍 흰남노의 영향 때문인데 배추 수급난은 김장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이후 거래되는 배추 가격은 세 포기에 4만 5천 원 선, 한 달 전과 비교해 1.6배, 1년 전과 비교하면 3배가 올랐습니다. 배추뿐만이 아닙니다. 무, 대파 등도 줄줄이 오르며 포장김치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견김치 가공업체인 해남군의 이 업체가 보유한 배추는 일주일 가동 물량인 20톤가량. 생산할수록 손해지만 그마저도 배추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추가 산지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배추 구매하는데 매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의 밭대기 거래 가격은 요즘 100평에 7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비해 40% 가까이 오른 가격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비료값, 자재값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농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료값 상승하고 인건비가 지금 현재 16만 원씩이에요. 예국 인력 한 명당. 그러면 이 부분 감안하면 오히려 소득 부분에서 좀 더 줄어들지 않겠냐. 태풍 흰남노로 인한 직접 피해 면적은 157헥타르 정도로 집계됐지만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 심으신 분들이 태풍 맞으신 분들이 지금 그 배추들이 지금 이 정도 컸어요. 이렇게 컸는데 여기다 이제 포식을 이런 거 해봤자 이거는 이미 배추가 안 됩니다. 해남 가을 배추가 시중에 나오는 것은 오는 11월 말로 예상됐지만 태풍 영향 등으로 일주일가량 늦어질 것이라는 게 산지 전망입니다. 수급 부족의 태풍 피해로 배추 품귀 현상은 김장철까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2022 순천 웹툰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순천 글로벌 웹툰 센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순천 웹툰 페스티벌은 청년 일자리 잡페어와 한중일 작가 교류, 전국 학생 순천 웹툰 공모전과 플리마켓 등 웹툰 창작자와 시민, 웹툰 산업계와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호남권 최초의 웹툰 행사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가 순천 지역의 웹툰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내일은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상세 날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23에서 28도, 순천 21에서 30도, 광양 22에서 29도, 고흥 21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22에서 32도, 옥포는 22에서 29도를 보이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앞바다에서 1.5에서 2.5m, 먼바다에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9에서 16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각은 오전 0시 9분, 간조는 6시 27분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여수경찰서에서 성범죄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 14일 여수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성범죄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체포와 호송을 맡은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을 대상으로 피의자가 도주하게 된 경위와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집중 감찰할 예정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여수시 학동 앞바다에서 등산복을 입은 여성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여성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